저는 지난주 연어가 사라진 탓에 너무나도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하루. 저는 일 하나만 끝내면 누릴 수 있는 소확행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좋아하는 가게에서 연어덮밥에 연어를 추가해 배불리 먹고, 후식으로는 베라에 들러 초콜릿 무스와 엄마는 외계인으로 당 충전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감자튀김을 사서 맥주 한 잔과 함께 마무리하는 하루. 이 행복한 순간만 상상하며 산더미 같은 일을 끝내고 식당으로 얼른 달려갔지만 제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일식 덮밥집에서는 사케동을,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감자튀김집에서는 감자튀김을 당분간 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홍철 없는 홍철팀만 전전하다 결국 일에 대한 보상이라 여겼던 소확행조차 즐기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이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전쟁과 질병이 연어와 초콜릿맛 아이스크림 그리고 감자튀김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공급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연어의 대부분은 수입산이에요. 마트에서 국내산 연어를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중 대부분 노르웨이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노르웨이에서 59.9%를, 러시아에서 35.8%를 수입하고 있어요. 두 국가만 합쳐도 95%가 넘는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연어를 자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연어는 수온 17도 이하에서 자라는데 여름철 동해바다는 수온이 올라 양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100마리를 방류하면 한 마리 정도만 걷어들이는 정도니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연어를 수입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어 가격이 폭등했고요. 노르웨이산 연어는 주로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수입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했고, 러시아도 이에 맞춰 자국 영공을 폐쇄했죠. 우회로를 이용하다 보니 운임비가 오르고 연어 가격도 덩달아 오른 거죠. 지난 14일 기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생연어 1kg의 도매가는 24,500원으로 3주 전인 13,100원보다 87%가 올랐어요. 한 일본식 덮밥집은 10일부터 사케동을 메뉴에서 뺐는데 도매상이 노르웨이산 연어를 최근 2주간 40% 넘게 올렸기 때문이에요. 거래처는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화물편이 막혀 발주량의 4분의 1만 들어오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연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고요. 즉 운임비 상승이 가격 인상을 불러온 거죠. 연어 몸값이 오른 건 알겠는데 그럼 초코맛 아이스크림과 감자튀김은 어떤 경우일까요?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감자는 자급률이 25%에 불과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물류난이 발생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초부터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국경이 폐쇄되며 항만과 공항이 셧다운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얼어붙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풀었죠. 더불어 백신 접종률은 크게 높아지고 팬데믹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보복 소비 등 소비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해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원자재 조달, 생산, 유통, 물류 전반은 회복과 정상화가 되지 못하면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선은 부족하고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 창고 노동자는 웃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인한 물류의 지연과 적체 상태는 해결책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의 연어값이 뛰면 당분간 다른 생선을 먹으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큰 손실로 다가간다는 거죠. 실제로 한 횟집 사장님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그대로 가면 손해가 커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에요. 식품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부담인데 원재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인건비, 달러 환율까지 더해져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물류 대란 품목 중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가 없으면 광어를, 엄마는 외계인이 없으면 레인보우 샤베트를, 감자튀김이 없으면 가지튀김을 먹으면 되는데 휘발유가 없다고 물이나 식용유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며칠 전 전국 휘발유 가격은 9년 5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어요.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광물 가격도 급등했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가 작년에 갑절로, 알루미늄과 니켈은 약 40% 치솟았고요. 곡물 대란도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밀가보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이 세계 수출량의 3분의 1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이번 사태는 냉전 해체 이후 원가와 효율성을 따져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에 대한 숙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현 체계가 국가 간 의존도를 높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순기능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내에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어요. 자원이 없어 수출이 모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점점 험난해지는 국제 환경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어를 못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못 먹을 때, 감자튀김을 못 먹을 때 아는 척이라도 하면 소확행을 이뤄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더 유익한 내용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